춘추 전국 시대를 다루는 열국지, 그리고 항우와 유방이 다투는 초한대전을 다루는 초한지, 그리고 후한 말부터 진나라의 통일을 다루는 삼국지. 중국을 넘어서 동북아시아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대중적인 역사 소설이자 중국과 동북아시아의 수많은 예술 작품의 소재로 쓰이는 꿀잼 시대입니다. 혼란한 시대에 다양한 영웅들이 등장을 했고, 오래전 일이라서 지금의 우리랑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교훈과 감동을 줄 만한 에피소드가 많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알만한 고사성어의 대부분도 열국지, 초한지, 삼국지 시대에 나왔습니다. 열국지와 삼국지를 아는 척할 수 있는 영상은 이미 업로드가 되어 있죠. 중국 고전 3대장으로 불리는 열국지, 삼국지, 초한지 중에 아직 올리지 않은 초한대전, 초한지에 대한 영상을 올리고 싶어 했던 차에 출판사 휴머니스트에서 협업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만화로 읽는 사마천의 사기 시리즈 마지막 7권이 최근 출간이 됐는데, 마지막 6권과 7권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초한대전, 초한지를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자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만화처럼 읽고 들으며 초한대전, 초한지 아는 척하기. 지금 시작해보시죠. 초한대전, 초한지의 스토리라인은 열국지나 삼국지에 비해 굉장히 단순한 편입니다. 왜냐? 기간이 짧아요. 항우와 유방, 그러니까 초나라와 한나라가 대결하는 게 기원전 206년부터 기원전 202년까지 약 4년 정도입니다. 프롤로그까지 쳐서 길게 봐도 진시 황제가 죽은 게 기원전 210년이고요. 진승 5강의 난이 일어난 게 기원전 209년. 그러니까 아무리 길게 쳐도 채 10년이 안 되는 시기입니다. 딱 영화 한 편으로 만들기 좋은 시기죠. 이에 반해 삼국지 시대는 황건적의 난부터 진나라의 통일까지 서기 184년부터 280년까지 약 100년의 시기고요. 열국지 시대 같은 경우는 주나라, 그러니까 서주가 천도하는 시기부터 진나라가 통일하는 그 시기까지 기원전 770여 년부터 기원전 221년까지 약 550년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비교가 안 되죠. 스토리도 뻔합니다. 유방이 항우한테 계속 발려요. 그런데 유방 세력이 계속 커져요. 그러다가 결국 유방이 이깁니다. 초한지 끝. 이렇게 짧은 시기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스토리 라인도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초한지를 수천 년 동안 사랑한 이유는 뭘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인물들이 갖고 있는 매력적인 캐릭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최초로 중국을 통일하지만 강력한 왕권에 대한 욕망 때문에, 불로장생에 대한 욕망 때문에 자신과 나라를 비국으로 몰아간 진시 황제. 그리고 수천 년 동안 동북아시아에서 하층민들이 봉기할 때마다 써먹었던 유행어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겠느냐 라는 말을 처음 뱉었던 진승과 오강. 뭔가 양아치 같으면서 뭔가 부족해 보이는데 넉살 좋고 인간적인 한 고조 유방. 전투에선 천하무적이지만 성격도 더럽고 정치도 못하는, 그렇게 결국 사랑하는 여인과 비극적으로 죽는 서초패왕 항우. 전쟁 천재, 전술 전략의 천재로 시정잡배에서 왕의 자리까지 오르지만 사회성도 없고 눈치도 없고 정치도 못해서 또 한 번 비극적으로 죽는 국사무쌍 한신까지. 초한대전에 나오는 대부분의 영웅들, 인물들이 완벽한 캐릭터라기보다는 어느 한 구석이 조금은 비어있는 인간적인 영웅들이 다져가는 그들의 서사, 내러티브가 우리에게 더 큰 공감을 주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인트로가 길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초한대전, 초한지의 디테일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삼국지에서도 황제가 죽고 간신들이 판을 치다가 전국적으로 난리가 일어나면서 영웅들이 전국 각지에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을 하죠. 초한지도 마찬가지예요. 기원전 221년 전국 시대를 통일한 진시 황제가 글자와 도량형 등을 통일하는 등등 나라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가혹한 통치라든지 사상 통제를 일삼았고, 본인도 불로장생이나 대규모 토목공사에 집착을 하는 등등 사회 각층에서 불만이 쌓여갑니다. 자신이 통일한 영토를 순행하던, 그러니까 여행하던 진시 황제는 결국 기원전 210년 객사합니다.
이때 환관 조고와 승상 이사가 진시 황제의 조서, 그러니까 유언을 거짓으로 작성을 해서 맏아들인 부소를 자살하게 자결하게 만들고 상대적으로 멍청하고 무능한 막내 아들인 호해를 2대 황제, 2세 황제로 만들어서 마음대로 조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차에 중국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농민 봉기가 일어나요. 바로 진승 5광의 난입니다. 당시 가난한 농민 900여 명이 징집이 돼서 어양이라는 지역을 수비하라는 명을 맡았어요. 그런데 장마 때문에 제 시간에 도착을 못할 각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 진나라법에는 기한 내에 못 가면 사형이었어요. 가도 죽고 도망쳐도 죽을 팔자면 싸우다 죽자! 라는 마음으로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겠느냐. 왕우장상, 영유종호라는 명분을 들고 봉기를 했는데 주변 지역의 백성들도 굉장히 많은 수가 이 봉기군에 가담을 합니다. 이들은 장초라는 나라를 세우고 진승이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물론 진승과 오강이 세운 이 장초라는 나라는 오합지졸들이 세운 나라라서 6개월 만에 사라지지만 진나라에게 통일당한 6나라의 백성들과 귀족들과 왕족들이 봉기해서 중국 대륙에는 여러 군벌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항우와 그 삼촌인 항량입니다. 항량과 항우는 즉 그 항씨 가문은 초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싸워온 초나라를 지켜온 무장 가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초나라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존경을 받는 그런 가문이었죠. 그런데 이 항량과 항우가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항량도 회계, 그러니까 지금의 절강성 지역에서 거병을 합니다. 그리고 항량 세력에 영포, 환초, 범증 등이 힘을 보탭니다. 항량은 다른 군벌들과 다르게 스스로 왕이 되기보다는 옛 초나라 왕실의 후손인 미심을 초나라의 왕, 초회왕으로 앉히고 민심도 얻습니다. 항량의 조카이자 항량군의 부장인 항우는 어렸을 때부터 뭐 하나를 이렇게 끈덕지게 공부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힘은 산을 뽑고 기운은 세상을 덮는다. 역발산 기계세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어린 시절부터 괴력으로 소문이 나서 젊은이들이 따르기 시작하죠. 옛 초나라의 영토였던 폐연 땅에도 또 다른 영웅이 등장을 합니다. 유기라고 불렸던 찌찌좌 유방입니다. 그 동네의 하급 관리였다고는 하는데 공무원보다는 그냥 넉살 좋은 동네 한량, 그냥 술주정뱅이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몰려요. 동네에 일 잘한다고 소문난 소하가 옆에서 챙겨주고 부자인 여공이라는 아저씨는 관상을 보더니 자기 딸을 시집을 보내요. 그러다가 고을에 소집령이 내려져서 유방이 그 마을의 제수들을 데리고 가다가 망탄산 골짜기로 숨게 되는데 거기에 또 막 젊은이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폐현을 그 유방의 무리가 장악하게 되고 하급 관리였던 소하와 조참, 그리고 친구이자 동서지간이었던 번쾌, 그리고 초한대전 최고의 책사로 불리는 장량 등이 함께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나이 40이 되어서 항량군, 그 초나라 군에 합류를 합니다. 이렇게 나라가 개판 5분 전임에도 불구하고 황제 호해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려요. 환관 조고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나마 정신을 좀 차린 승상 이사를 요참 죽여버리고 환관 조고를 승상, 중승상 자리에 앉힙니다. 그 누구도 건들지 못할 권력을 가진 환관 조고의 위세를 상징하는 고사성어가 바로 지록위마입니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라는 뜻인데 누가 봐도 사슴인데 승상 조고가 말이라고 우겨서 다른 신하들도 그걸 따라서 말이라고 말하니까 황제 호해가 약간 병신이 된 그런 에피소드예요. 윗사람을 농락하고 권세를 함부로 부린다라는 뜻을 가진 고사성어죠. 그렇게 잘 나가던 환관 조고는 결국 호해 황제를 죽이고 자결하게 하고 호해의 조카, 호해의 형의 아들인 것으로 추정되는 자영을 3세 황제, 3대 황제로 만들려고 하지만 결국 조고는 자영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바람 앞에 등불 같았던 진나라에 마지막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한 장군이에요. 진승 오강에 난 이후 여기저기서 들끓었던 봉기군을 압도적인 전력으로 차례차례 격파해 나갔습니다. 초나라의 항량군과 동화전투에서는 비록 패배를 하긴 했지만 거만해진 항량에게 대대적으로 반격을 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다시 독립한 초나라를 치기 위해서 진군을 하죠. 이 초나라의 기둥 같았던 항량을 잃은 초나라 군대는 이때 약간 움찔해요. 그런데 이때 초나라 회왕도 항량의 조카이자 부장인 항우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지 않아요. 삼촌에 대한 복수심 그리고 승리에 대한 강한 자신감으로 가득 찬 항우는 결국 총사령관과 싸우다가 그 총사령관이 된 송이를 죽여버리고 자신이 직접 총사령관이 되어서 장한군이 진군하던 조나라로 향합니다. 이때 장한군과 항우군이 맞붙은 전쟁이 기원전 207년에 일어난 거록대전, 거록전투입니다. 결국 이 거록대전에서 항우군이 대승을 거두고 장한 장군은 항우에게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항우는 포로 20만 명을 생매장시켜버리고 이후에도 툭 하면 포로나 백성들을 죽이면서 전국 각지에 사륙기계로 소문이 나요. 이때 그 또 다른 영웅인 찌찌자 유방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느냐? 항량군의 별동대로 진나라 수도 함양으로 진격을 해요. 당초에 초나라의 회왕, 초회왕이 관중에 먼저 입성하는 사람이 그곳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 삐를 받은 게 유방이랑 항우였거든요. 대군을 이끌던 항우는 황하 북쪽에서 진나라의 주력군을 상대하면서 여기저기 사륙도 해가면서 민심도 잃고 진군 속도도 느려졌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군대를 이끌던 유방은 민심도 달래고 군량도 얻어가면서 황하 남쪽으로 실속 있게 진군을 하죠. 결국 기원전 206년 진나라의 마지막 군주인 자영이 유방에게 항복을 합니다. 이처럼 관중 땅, 진나라의 수도 함양에 먼저 입성한 거는 항우가 아니라 유방이었습니다. 시골 촌뜨기이기도 하고 여자를 굉장히 밝히는 호색한인 유방은 화려한 진나라의 수도 함양 그리고 미인이 많은 진나라의 수도 함양에 눈이 돌아가지만 신하들이 계속 말려서 약탈하는 걸 자제하고요. 관대하고 간단한 법률 또는 규칙인 약법 3장을 발표하면서 관중 함양 땅의 민심도 얻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항우군은 강했습니다. 이 얼마 안 가 항우군도 관중으로 들어섰는데 이때 이제 유방군이 실수였는지 아니면 의도를 했는지 항우군한테 그 관문인 함곡관문을 안 열어주고 까불다가 진짜로 항우한테 유방이 죽을 뻔해요. 결국 유방은 항우군이 있던 홍문, 그러니까 함양 근처에 가서 항우 장군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뿌 라고 말하면서 싹싹 빌어요. 항우는 그 유방의 사과와 변명에 마음이 풀렸지만 유방을 탐탁치 않게 여겼던 항우의 책사인 범증은 끝까지 유방을 죽이려고 연회 자리에서 장군들에게 칼춤을 추게 합니다. 그러나 유방의 책사 장량의 재치 덕분에 그리고 어떤 번쾌의 활약 덕분에 유방은 몸성하게 살아남아서 빠져나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초한지의 명장면 중에 하나인 이 연회를 홍문연 또는 홍문의 연회라고 부릅니다. 결국 함양에 입성한 항우는 진나라의 마지막 군주이자 마지막 왕인 자영을 죽이고 함양을 약탈하고 불태워버리는 뻘짓을 또 합니다. 이에 한생이라는 사람이 함양은 사방이 산과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땅도 비옥하니 이곳을 도읍으로 정하시어 천하를 호령하소서 라고 조언을 하지만 항우는 부귀해졌는데도 고향에 돌아가지 않는 것은 비단 옷을 입고 밤에 길을 가는 것과 같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나온 고사성어가 바로 금의야행입니다. 의역하자면 아무 보람이 없는 행동을 비유하는 말로 쓰입니다. 포스트 진나라의 패자가 됐지만 민심을 잃고 있던 항우. 항우에게 깨갱하고 있지만 민심을 얻으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던 유방. 이 둘의
본격적인 대결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초한대전의 본격적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고 옛날 이야기 듣듯이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두 번 더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배경으로 보셨던 그 만화가 휴머니스트 출판사에서 나온 그리고 이희재 만화가님이 그리신 만화로 읽는 사마천의 사기의 내용입니다. 2000년의 고전 사마천의 사기는 누구나 한 번쯤은 읽고 싶어하는 부류의 고전이죠. 그러나 1300권이 아니라 130여 권이라는 방대한 분량 때문에 쉽게 손이 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화로 읽는 사마천의 사기는 원전에 충실하면서도 만화의 장점을 살려서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사기 입문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은 그림체라든지 서술이 너무 가볍지도 않고 너무 무겁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남녀노소 누가 읽어도 좋은 책입니다. 특히 최근에 완전히 났습니다. 타이밍 죽이죠? 특히 이 만화로 읽는 사마천의 사기 같은 경우는 사기의 고향, 사마천의 고향인 중국에서도 이 내용과 재미를 인정받아서 국내 최초로 중국에 수출된 한국인 저자의 최초의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사기의 고향에 최초로 역수출된 K-만화인 셈입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사서 읽어보심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초한대전 2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